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우리 주주분들 좀 잘 준비하셔서 월요일장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큰 이슈가 생겼죠. 2차 전지 관련된 좀 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지,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고 지금 어떤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잘 짚어 가셔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엔솔에서 이번에 4조 정도 규모의 계약 취소가 나오게 됐죠. 이 부분은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시가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가 뜨게 됐죠.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해지 금액을 보면은 11%, 매출액 대비 11%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시작일이랑 종료일을 생각했을 때 31년까지 끌고 가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뭔가 LG엔솔에서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이끌어내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LG엔솔 자체적인 타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죠. 이전에도 유럽의 포드사한테 9.6조 규모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전기차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의 수주가 좋지가 않고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 배터리로 넘어가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하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에는 어떤 영향들이 끼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에코프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요. 그죠? LG엔솔도 물론 고객사고 삼성 SDI도 고객사지만 LG엔솔에서 뭐 계약이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고 뭐 에코프로한테 수주가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ESS로 지금 다시 상승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물론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의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회복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구간이다 라고 하신다면 점점 분할 매도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 구간이 곧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더해서 리튬 값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 뭐 하이니켈도 중요하겠지만 리튬 배터리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조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자, 이미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다? 단가 경쟁을 통해서 아주 많은 매출을 포기를 했어요. 자, 이전에 에코프로가 상승을 만들 때는, 자, 요때는 어떤 일들이었냐? 자, 우리 2차 전지 필요해, 배터리 필요해, ESS 필요해, 전부 다 막 부르짖고 있으니까 원래 100원짜리였던 거를 120원, 15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사갔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에서 좀 비싸긴 한데 지금 공급이 일단 돼야 되니까 사갈게 하면서 사가면서 엄청난 매출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쇼커버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단가 경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야, 우리가 99원에 팔게, 98원에 팔게, 97원에 팔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들이 이미 끝났고 어느 정도 단가 경쟁을 통해서 에코프로는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단가를 맞춰놓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에코프로한테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는 이미 낮춰놨어. 근데 리튬 값이 올라. 그러면 이 단가를 높인다고 누가 사가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을 입증을 받으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기술력은 이미 거의 다 따라잡혔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완전히 고객사를 왕창
확보해놓고 단가도 뭐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뭐 충성 고객이 있다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관해서 리튬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에코프로한테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리튬 값이 올라 2차 전지 값이 오르겠네. 그러면 에코프로 매출이 증가하겠네. 뭐 물론 매출은 증가하겠죠. 단가를 무조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맞추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매출이 증가하는 와중에 그래서 이익률은 얼마나 되냐, 그래서 마진율이 얼마나 되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더 오르겠지 하면서 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뭐 LG 엔솔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면 우리가 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리튬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더 담아갈까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이 두 가지가 좀 상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담아가는 건 맞아요. 담아가는 건 맞아요. 뭐 어떨 때? LG 엔솔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투매수 물량이 발생했을 땐 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리튬에 대한 얘기들이 확산이 되면서 뭔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소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때 상승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고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전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업의 뭔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 주주분들께 절대 추천은 못 드리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자, 이전에 거래량이 이만큼 뛰었다. 근데 요 와중에 하락하는 와중에 어느 집단에서 매집을 했느냐?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을 한 번씩 띄우면서 페이크를 줬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작전주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큰 경우 이제 코스닥에서 1등이 되죠.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건데 이런 종목 관련해서는 작전이 들어가더라도 정고점까지 쏘아 올리긴 조금 힘든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 구간대를 소화를 시켜놓고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은 좀 뻔한 일이고,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에코프로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긴 시간을 버티셔야 된다.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덜어가면서 매도를 진행해 놓고 이후에 강한 상승폭 이전에 분명히 눌리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개인을 쫙 털어내고 갑자기 외인들이랑 뭐 기관들 혹은 어떤 하나의 창구에서 강하게 매집을 가져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진입을 해서 얘네가 들어올리고 나서 함께 엑시트를 하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원전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처럼 뭐 앞으로 무한정 상승해가지고 뭐 시가총액이 뭐 몇 배를 뛰고 요 정도로 생각하기는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놓고 수익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도망가는 걸 먼저 생각해 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제 견해고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져서 뭐 ESS 값이 치솟고 뭐 하이니켈 배터리가 뭐 갑자기 치솟고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또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2만 원 위로 우리가 한 3개월 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조금 긴 시간을 좀 버텨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물론 외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을 털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쇼커버로 들어왔단 말이죠. 쇼커버로. 그렇단 말은 얘네가 한번 매물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얘네가 큰 돈을 쓰면서, 지금 얘네가 돈 번 게 아니에요. 돈 번 게. 돈을 때려 넣으면서 이 쇼커버에 대한,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을 해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들어온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매물의 재정립, 평단가를 맞춰놓고 목표한 매물수를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바닥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상승을 가져가려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들이 이제부터 나올 것이다. 자, 월요일부터 LG 엔솔에 대한 충격으로 개인 투자분들 혹은 외인들의 투매수 물량이 쏟아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매수를 좀 가져갈 수 있고, 뭐 물론 월요일에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에 투매수 물량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뭐 물론 좀 단단한 매물대긴 한데 언제든지 이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이 충격을 한번 강하게 주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아, 여기는 정말 단단한 매물대구나. 요런 생각을 지금 딱 심어줬죠. 그러면서 한번 내려박는 거예요. 여기는 안 깨지겠지. 여기가 바닥이네. 지금 바닥 정확히 다지고 있네. 상승 나오겠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외인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딱 내려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이 개인 투자분들 다 도망갑니다. 여기 또 물량도 던지고, 여기 또 물량도 던지고, 여기 또 물량도 던지면서 쫙 도망가요. 그 매물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매물 집어서 여기로 딱 다시 안착을 시킨 다음에 또 흔들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외인들은 개인 투자분들한테 매물을 떠넘기고 이걸 뺏어오는 걸 반복을 시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킨다, 그죠? 근데 주가를 한번 레벨업 시킬 때는 얘네가 돈을 씁니다. 지들이 이렇게 호가창에 걸어놓고 지들끼리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요. 지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고 그걸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스스스스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얘네가 돈을 조금 많이 쓰겠죠.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쓰겠죠. 이런 돈을 썼던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을 이렇게 밑에 받쳐놓고 이 매물들을 또 비싸게 사가면서 상승을 만든다고요. 그럼 또 매물을 많이 매집을 했겠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파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다시 한번 개인 투자분들한테 매물을 떠넘기고 상승을 시키고, 결국 레벨업 후에 매물대를 다져놓고 개인 투자분들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승시켜놓고 또 베이스 깔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게 상승과 조정의 현실이죠. 수급에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다, 거래량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다 보긴 힘들죠. 장중에 얘네가 이렇게 움직였네, 저렇게 움직였네, 뭐 외인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대신 봐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소통의 창구 한번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7593-3753번 저한테 에코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지금 왜 이런 하락이 발생하는지,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점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혼자서 투자 이어나기 힘들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장에서 한번 수익을 크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문자 한 통 주시고 저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주주분께서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저도 좀 아리까리 할 때가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특히나 요 본업을 이어나가시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시고 심적으로 많이 혼란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좀 받아가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매물대대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매물대가 이전에 이런 박스 구간에서 만들어진 매물대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걸 한번 깼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투매수 물량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나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 옆으로 기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 역정렬에 대해서, 역배열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급등에서 허리 라인까지 꽂히는 것은 정말 흔한 조정이에요. 지금 급등 후 딱 허리 라인까지 꽂혔죠. 그 다음에 지지 딱 받고 있잖아요.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여기서도 급등 후 허리 라인까지 딱 꽂혔고, 급등 후 허리 라인까지. 그러면 다음번 상승에서는 12만원을 뚫어내면서 요런 식으로 갔다가 12만원에 허리 라인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12만원에서 13만원에는 뭐가 있다? 악성 매물대가 있다. 자,
여기 악성 매물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패턴을 보이긴 좀 힘들 거고 매도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요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매도해 놓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와중에 마음고생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요 안에서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게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미리 매도를 해놓고 이후에 뭐 소화가 끝났다 아니면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다 할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주말간 잘 준비하셔서 월요일장 잘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또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